네, 애청자 여러분,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엉뚱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여러분은 한 표를 기꺼이 내어주시겠습니까? 만약 나훈아가 가수를 그만두고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면 여러분은 나훈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고향은 서울이고 나훈아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보수 우파 진영에서 광역단체장이나 대선에 출마할 인물이 없다, 뭐 이런 인물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자주 해서 당내 중진들로부터 비판을 사기도 했는데요. 내년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보수 우파 진영, 윤석열 같은, 나훈아 같은 인물을 내세운다면 승리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그런 인물을 찾는 일만 남았네요. 자, 윤석열과 나훈아 같은 인물, 어떤 특성과 자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자, 우선 윤석열은 나고 자란 성장 과정은 차치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윤석열이 대중에게 얼마나 호감을 사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17.2%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는 21.5%를 얻어서 공동 선두.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추미애, 원희룡, 김경수, 유승민 다 5% 이하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기 대선 구도가 기존의 이재명, 이낙연의 양강 구도에서 3강 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당대표 정도를 제치고 새로운 양강 구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검찰총장이지만 국정감사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야만 하는 그야말로 찐 검사입니다. 자, 윤석열에 앞서 지난 9월 말 추석 기간 대중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이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나훈아입니다. 나훈아는 KBS에서 마련한 추석 특집 방송에 나와서 그야말로 엄청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그가 오래간만에 공중파에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훈아의 신곡 테스 형은 작금의 현실,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공감을 샀습니다. 세상이 왜 이리 힘들까요? 윤석열은 덩치가 크고 정의감과 공명심으로 똘똘 뭉친 어찌 보면 꽉 막힌 검사입니다. 죄가 있으면 시쳇말로 잡아놓고 죄가 없으면 풀어주죠. 그의 언행은 조금 거칠기까지 합니다. 이번 국회 국감장에서 사람을 패 죽인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전자에 했던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패 죽였다. 자, 그게 신성한 국감장에서 할 소리냐? 민주당에서 당연히 따져 물었죠. 그러자 윤석열 왈, 검찰이 피의자를 때려 죽이고 패 죽인 것 아닙니까? 검찰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패서 죽인 거 맞거든요. 네,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도 밉상인 국회의원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반 공직자들과 윤석열은 달랐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중을 열광케 하는 코드가 읽힙니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혐오, 그걸 대리만족시켜줄 만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윤석열은 검사를 오래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검찰총장이 된 것도 온전히 지금의 윤석열의 돌직구 스타일, 이 스타일이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매사에 권력의 향배를 쫓았다면
그는 결코 검찰총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 자, 문제인은 그런 윤석열이 최순실 특검을 통해 관련자들을 모두 청산해 줌으로써 청와대 주인이 됐습니다.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은 그를 향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오롯이 수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이 살아온 스타일로 볼 때 이 말을 들은 윤 총장은 아 그래 늘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했을 법합니다. 자, 윤석열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 문재인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윤석열은 생각보다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덕담을 곧이곧대로 이행했으니까 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이 쏟아지던 지난해 9월 초 검찰은 결단을 내립니다. 조 전 장관 주변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합니다. 그 순진무결함의 결과는 윤석열에 대한 집권 세력의 공격과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수를 친 쪽은 오히려 현 정권에 실망한, 현 정권의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보수 우파 진영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이 온전한 보수 우파 진영이 아닐 수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느낍니다. 뭐 이를테면 중도적 성향에 있는 분들이 지지를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대선을 맡겨도 될 만한 제목으로 조국 전 장관을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무감 떨어지는 윤석열이 조국을 향해서 그야말로 어퍼컷을 날린 셈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조국을 장관에 임명 강행한 문재인 입장에서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격이 됐죠. 아무리 정무감이 없기로서니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일종의 차기, 후계자를 이처럼 막무가내로 수사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 이제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법합니다. 그래서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 검찰을 손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자진 사퇴하고 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나 윤석열은 사퇴는커녕 오히려 호시탐탐 권력을 향해 칼자루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퇴는 없다. 배수의 진을 쳤으니 그 휘하에 있는 약 2,300여 명의 검사들을 고려할 때 이제 임명권자라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윤석열을 나가라 이렇게 내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타이밍에 윤석열을 내친다면 정권의 탄압을 받은 인물로 급부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정권을 향한 불만과 불신이 폭발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 윤석열이 은연자중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자, 수족과도 같은,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검사라 할 만한 사람들이 모두 한직으로 내몰렸고 또 일부는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갖고 정권이 바른 길로 돌아오길 기대했던 윤석열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일이었을 겁니다. 라임펀드 사기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다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발동을 보고 속으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지난 10월 말 국정감사를 맞아 추미애 장관과 사실상 정권을 향해 직설을 쏟아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 혼란을 초래하고 싶지 않아 그저 수용한 것뿐이다. 문 대통령이 나에게 임기를 지키라고 메신저를 보냈다. 네, 이런 말들을 했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젊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도발적 질문에 대해서 어이없다. 사과를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사과 못한다. 권력과 민주당을 상대로 할 말을 하고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윤석열. 그는 대중이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대로 연출을 했습니다. 마치 연기자처럼 말이죠. 뭐 어쩌면 그게 본래의 윤석열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우파 진영 일각에서조차 이미 버린 카드라는 혹평을 받는 야당에는 이런 역할을 해줄 만한 인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수우파의 지리멸렬, 이 열세한 국면에서 정권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윤석열이 야당의 자리를 꿰차버린 겁니다.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가 근무하는 대검찰청 앞에는 350여 개의 화환이 질비한 요즘입니다. 대중이 불신하는 국회와 정치권, 기존 정치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치를 하지 않을지 모를 이런 고위공직자가 기성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모습, 여러분, 대중은 이런 코드에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범야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사실 언제든 나는 본래부터 보수 진영 대선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의 돌직구 스타일에 따른다면. 자, 어쨌든 그게 윤석열이고 2020년 말 대중이 환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우직함, 또 정의감, 공명심, 무정파성, 여기에 철철 넘치는 남성미까지, 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기존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이 남자. 현재 분위기로 보면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 국민의힘도 후보를 낸 상태에서 윤석열이 제3 후보로 서울시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대중은 여러분 제1당과 제2당이 아니라 윤석열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뭐 약삭빠른 정당이 윤석열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훗날 자당 소속으로 영입하는 문제, 뭐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죠. 자, 여러분, 나훈아를 생각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저는 사내다움, 뭐 이를테면 상남자, 이게 저만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일까요? 뭐 그의 생김새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의 노래, 가감없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도 무척 남다릅니다. 과거 나훈아는 조직폭력배, 일본의 야쿠자에 의해서 신체의 일부를 손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뭐 이런 루머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나훈아는 양복 윗옷을 벗어 제끼고 탁자 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풀고 바지 자크를 반쯤 내린 제스처를 취하면서 제가 바지를 내려서 5분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중은 순간 거의 졸도 직전이었습니다. 호랑이같이 서슬퍼런 포효에 500여 명의 취재진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온갖 괴수문에 시달려온 나훈아가 그동안의 루머를 일거에 해소하는 이 격정적 장면, 나훈아 주연의 나훈아 연출의 동무대였습니다. 나훈아, 그동안 운둔하며 지냈으나 그의 스타일은 늘 자중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나훈아 또한 철철 흘러넘치는 남성미에다가 표현 방식 또한 저돌적입니다. 어쩌면 이 돌직구 스타일은 윤석열과도 어딘가 모르게 닮았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나훈아는 일개 가수로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농익은 관록, 경륜, 그 속에서 나오는 세상을 향한 쓴소리도 아주 멋지게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9월 30일 나훈아가 KBS에 나와서 한 얘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옛날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1등 국민입니다. KBS에 나와서 이 정도 발언을 서슴없이 토해낼 수 있는 가수가 몇이나 될까요? 나훈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훈아는 KBS를 상대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KBS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를 내는 여기저기 눈치 안 보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말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권력의 입장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정론직필하라는 것이죠. KBS가 언젠가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방송사가 되어 있는 게 참 씁쓸할 따름입니다. 나훈아는 가수로서 최정상에 섰었고 지금도 최정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다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 또한 여러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신경 써야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일반인이 흉내내기 힘든 소신과 저돌적 발언, 그게 생생하게 전달됨으로써 대중의 심금을 때렸습니다. 나훈아, 할 말은 한다. 소신과 철학은 굽히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끝까지 자신의 영역, 노래로서 승부를 건다. 2020년 11월을 사는 요즘 우리 시대는 정치를 하면서 성장했던 인물보다는 이런 대중성을 지닌 인물,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 기성 정치판과는 다른 길을 살아왔지만 오직 소신과 자신의 철학을 당당히 밝히는 이런 스타일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코드, 나훈아 코드를 찾아야 합니다. 자, 윤석열 코드와 나훈아 코드를 찾아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로 만든다는 것, 그게 보수 우파가 내년 재보궐을 승리로 장식하는 첩경일 것입니다. 그런 인재를 찾아내는 건 온전히 보수 우파 정당의 숙제이면서 보수 우파 시민의 숙제입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